자, 지구 열수지. 자, 열수지. 숫자들이 쭉 줘. 숫자 쭉 주고. 자, 기억. 자, 지구 반사율은 23%다. 얘들아, 문제 봤지? 100 줬어. 반사율이 23%일까? 이런 물어보는 거야. 쌤, 여기 24 있잖아요. 근데 23은 대기의 반사고, 지표 반사도 지구 반사에 포함되거든? 그럼 반사가 얼마냐면 30이래. 알겠지? 대기 반사만 반사가 아니야. 그치? 대기 반사가 23이냐 하면 맞는 말이지만, 지구의 반사율 하면 23이 아니라 30. 자, 대기는, 자, 니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 그러니까, 대기의 흡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는 여기 노란색 쪽을 찾으면 돼, 그치? 네. 23이지. 근데 지구 흡수는 얼마지? 지구 에너지 흡수는 104지? 맞지, 그럼 니은? 네. 디귿. 대기의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아니야. 그럼 이거 찾으면 돼. 대기에 의해 방출되는 전체 에너지 말고 지구 복사 에너지. 58 맞죠? 58이라 해야 돼. 70, 12를 더해야 돼. 아니지. 58만 하면 돼, 그치? 12는 지표에서 바로 방출되는 거야. 대기 복사에, 그치? 대기에서 방출되는 건 58. 지표로 합치면 70.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얼. 대기 중 기체의, 그치? 온실 기체의 농도가 변하더라도 열수지의 변동이 없다. 얘들아, 생각해봐. 대기 기체, 온실 기체가 많으면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지. 그럼 열수지의 변화는 있지. 그러니까 숫자가 변하지, 숫자가. 숫자가 변하지.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로 변하면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리얼은 틀렸지.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다. 그 다음에 나중에 숫자가 뭐 A, B 주면 그 각각 구하면 돼. 전에 했듯이 있잖아. 흡수한 거 방출한 거 갖다 가지고 하면 돼. 자, 그건 무조건 나온다, 얘들아. 이거 분명히 나올 거야. 자, 15번. 이거 볼게.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 그치, 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A에서 1에 들어가는 말진, 증가 또는 상승하는 것만 찾으. 그럼 당연히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 화석 연료 사용은 증가야 감소야? 당연히 증가지. 그러면 A는 증가지, 그치? 그러면 자, 대기 중 온실 기체의 농도는 어때? 당연히 증가지.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될 거고, 그러면 해수면의, 그치? 온도는 증가지. 빙하 면적은 감소지. 그러면 해수면은 상승하지. 그때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랬어. 빙하가 녹는 거랑 해수면이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A, B, C, E. D 빼고. 이거 다 알겠지? 그 옆에 거는 16번은 뭐 비슷한 건데, 이 적외선량이, 그치,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거거든. 뭐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적외선의 흡수량이 증가한다라는 그 내용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가시광선이 증가한다면 안 돼. 그치, 가시광선은 태양 복사 에너지고 적외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여기 적외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로 재방출하는 거지. 이거는 되고, 그 17번도 뭐, 그치, 빙하의 양이 어떻게 되니, 그 지구 온난화에서 빙하의 양이 줄어들고 지구 반사율은, 그치,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쓰면 돼. 자, 뒷장 넘기고.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9번 했나? 19번? 안 했지? 자, 18, 19 두 개 할게. 18, 19 엘니뇨 가자. 18, 19, 20. 자, 18은 같이 하고 19, 20은 엘니뇨하고 엘니뇨 관한 내용이니까 너가 푸는 걸로 할게. 18번에 자, 다음은 위로 있다는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보이지? 그럼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적 있냐면,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고 누가 지구 복사 에너지인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구 복사 에너지인지 빨간색이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거 찾는 건데 할 수 있어. 근데 거꾸로 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위도 90에서 40 중 그 사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지.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에너지가, 그치, 과잉한 거야?
에너지가 넘쳐올라,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넘쳐오르는 거야. 뭐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에서 요렇게고 여기 숫자가 여기 위도가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0도고 여기가 대략 38도 정도 돼요. 그렇지? 그러면 누가 지구 복사 에너지고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따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적도에 생각해봐. 적도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지구 방출 에너지가 더 많아. 적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지. 그럼 여기가 태양이지, 그렇지? 여기 태양,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 복사.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렇지?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이고 얘는 흡수거든. 그럼 이 부분은 어때? 에너지가 부족한 거지. 네. 뭐 에너지 부족하다, 에너지 결핍이다, 뭐 이런 거 쓰면 돼. 에너지 부족. 요거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이지. 에너지는 넘쳐. 에너지 과잉. 그렇지? 그러면 저위도에 그치? 여기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게 뭐라고 했지? 대기대수. 대기의 순환.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지구 전체 그치? 에너지 균형을 이룬다. 또는 지구 전체 에너지 그치? 균형을 이루어서 뭐 온도가 그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거 써야 돼. 핵심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그치? 둘 다 써야 돼.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그러면 기억 맞지? 얘들아,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맞지? 네. 니은 에너지 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위도. 위도는 적도가 아니지? 몇 도? 약 38도. 니은 틀렸지? 디귿. 자, 북반구에서 그치? 대기해수에서 에너지 아니? 북반구에서 대기해수의 순환에서 에너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북반구가 어디가 북반구냐면 얘들아, 그렇지? 여기가 북반구고, 그렇지? 여기가 다 북반구야. 여기가. 그럼 북반구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니까, 그렇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지, 그렇지? 네. 그래서 디귿 북반구에서는 대기해수에서 에너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풀 수 있겠지? 이 정도. 와, 쉽잖아. 자, 그럼 19, 20은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누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19, 20 지금. 까먹는 건 아니지? 뭐? 까먹. 지영이 엘리노. 자, 19번, 20번.
평상시부터 먼저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엘니뇨 딱 하면 되지. 다 얘들아 기억이 나니? 자 볼까? 자 얘들아 했어? 현우 알겠어? 몇 번 같아? 4번 아니에요? 태준아 몇 번 같아? 제가 몇 번 안 했는지 몰라요. 저 페이지 136페이지 20번 19번 초반아 몇 번 갔지? 몇 번? 19번 동현아 몇 번? 4번. 자 같이 보자. 일단 이거 그치 빠른 게 진짜 3분이면 끝나 이제 3분이면 봐봐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거 하면 그치 한 번만 더. 그럼 다음에 할 때는 뭐 1분이면 끝나겠지. 자 보자마자 자 평상시는 뭐라고 무역 그치 생기는 무역풍이 보통 세 무역풍이 이렇게 세.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하다.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여기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다 몰려. 그럼 여기가 고온이 여기가 온도가 높아. 그치 여기가 온도가 낮아. 근데 온도가 낮은 이유가 또 있어. 그치? 자 무역풍이면 여기가 온도가 높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기류가 상승 기류. 그러면 여기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그치? 여기는 보통 수온이 낮아.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수온이 낮은 게 뜨거운 게 여기로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잖아 무역풍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 이걸 용승이라고 그래. 그래서 심층수가 올라와 많이. 그러니까 찬물이 올라오니까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주로 하강기류가 발표. 그러면 여기는 저기압이고 여기는 고기압이고 하강기류가 고기압. 날씨 맑고 여기는 맑고 얘는 흐리고 비 오고 그래. 그래. 이게 다르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여기 수온이 낮아져. 그럼 수온이 낮으면 그치?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근데 자 엘니뇨가 왔어.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는 무역풍 약화. 무역풍이 얘들아 무역풍이 반대로 분다는 게 아니야. 무역풍이 반대로 분면 지구 자체가 거꾸로야 돼. 그러면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지 무역풍이 반대다 하는 건 아니야. 약화되면 그렇지 이쪽으로 공기가 적게. 그러면 뜨거운 온도가 여기가 높아.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옛날보다 높아졌어. 그러니까 요거보다 높아진 거야. 아니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어때? 요거보다 낮아졌지. 그렇지. 그러면 그치 옛날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라 여기서 그치 상승기로 생기고 그치 비 오는 거. 여기는 하강기로 비가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러면 그러면 용승은 약해. 왜냐면 물이 적게 가니까 올라오는 것도 적다. 그럼 용승이 약하면 심층수가 작으니까 그치 옛날에는 찬물이 많이 왔는데 찬물이 적가니까 수온이 높아지지. 그럼 물고기 양이 줄어들어. 물고기 양이 적으니까 아이고 그래 물고기 안 잡히는 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이 동태평양. 요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그렇지? 생각하는 거였어, 원래. 근데 같이 하자. 그 라니냐는 이게 강화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엘니뇨 답 쓸 때, 엘리러스가 틀린 애들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엘리 아니야. 엘니뇨. 이렇게. 라니냐.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19번에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그러면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엘니뇨니까 가나 중에 누가? 나가 엘니뇨지. 그럼 나가 얘야. 가가 얘. 그치? 그것만 알면 이제 끝났어. 기억은 낭윤이 틀렸고 니은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는 가보다 나에서가 더 낮다. 왜냐면 이게 평상시가 이건데 이거 같이 겹쳤으면 그치? 그 엘니뇨는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평상시 그치? 엘니뇨가 되면 때 낮아지지 그치? 그러면 그치? 해수면 높이가 가보다 나 시기에 더 낮다가 맞아. 엘니뇨 시기에 더 낮아져. 그치? 무역풍 약 때문에. 그러면 니언이 맞지. 디귿 동태평양 부근에서 강수량은 자 강수량은 동태평양 기준으로 강수량은 여기는 강수량인데 여기 강수량 많지? 비 많이 오지 그치? 그러면 엘니뇨 때 비가 많이 오지. 그러면 맞지. 그래서 답이 4번. 이제 얘들아 이런 문제 이제 나오면은 무조건 생각해도 되겠지? 엘니뇨 아니냐? 자 20번에 엘니뇨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2, 3, 4, 5 있어. 1, 2, 3, 4. 자 1번 아니야 얘들아. 아니 1번이 우리나라가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이 엘니뇨 때문이냐 모른다고.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몰라. 그러면 지구온난화 때문이냐 그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냈는데 엘니뇨 때문이냐 이건 모른다. 그치 잘. 그래서 아니고 페루는 평상시보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하겠지. 틀려. 인도네시아는 이제 비 많이 오다가 비 안 오지. 그러면 가뭄이 되고 산불이 일어나고 건조한 지역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건조해야 산불이거든. 3번 맞지. 자, 4번은 틀렸어.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지역에 그치? 기상이변이 나타난다. 그치?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한파랑은 상관이냐? 그건 모른다. 자, 이제 5번. 자, 엘니뇨는 그치? 그치? 대체적 변화에 미친다. 그래, 물고기 적게 잡힌다는 게 그게 핵심. 자, 답은 3. 그다음에 요런 거고 21번은 그냥 바로 할게 그냥. 자, 사막화 지역은 주로 적도에서 난다. 아니야. 위도 30도 부근. 사막화 지역은 봐봐. 사막화는 자, 사막은 위도 30도고 그 근처 주변이 사막화. 그러면 2번 사막화 진행되면 생물의 다양성은 감소하지. 물고기 많이 죽고 그러니까 잘. 3번 사막화 지역에서는 그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맞아. 이게 맞지, 그치? 증발량이 많으면 사막이 잘 되지. 그치? 그러면 4번은 틀렸고 증가시키는 거고 5번은 최근에 사막화는 주로 자연적인 원인 아니지. 최근에는 주로 인위적인 것. 그 뭐냐면 그 화석열, 그치? 연료 사용 뭐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 됐다. 그렇지. 밑에 아이고. 대기에서는 22번은 그치? 뭐 위도 30도 부근에 뭐 하강기류가 발생하여 대기대순환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하지, 그렇지? 그리고 하강기류가 발생하니까 건조한 날, 그렇지? 맑은 날이 많지. 비가 잘 안 오지. 고기압이고. 그냥 다 적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나오면 이 알은 다 적으라고. 많이 적었다고 끊지는 않더라고. 야 이거 지금 두 개만 써야 되는데 왜 5개 썼어? 땡 이렇게 안 한 거야. 근데 2개 써야 되는데 하나 쓰면은 감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있잖아. 그렇지? 뭐냐면 여기 하강기류, 고기압, 그치 건조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쓰라고. 알겠지? 그 글자 하나 쓰는데 뭐 10초, 20초밖에 더 안 걸려. 자,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 있잖아. 3번, 4번이 그치? 우리가 한 거거든. 자, 3번, 4번. 그러니까 봐봐. 열수지하고 엘니뇨 라니냐는 작년 연초부에서는 그랬잖아. 수능 문제 갖고 와서 문제였어. 달랄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 자, 3번. 산업혁명 직전에 복사평형인 그치 지구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쭉 주고. 자, 기억 맞아 안 맞아 얘들아? 틀리지 않습니다. A는 100보다 작을 것이다. 이게 있잖아. 자, 이게 문제를 잘 보면 그 산업혁명 직접 문제를 잘 봐봐. 이게 왜 이상했냐? 나도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었는데 산업혁명 직전에 복사평형인 지구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산업혁명 전이야.
알겠지? 자, 그래 문제 잘 읽어봐봐. 이게 사실은 이게 내가 그 문제를 권한을 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억지로 만들었다. 이게 그림을 있잖아. 산업혁명 후를 준 게 아니고 산업혁명 전 그림을 주고 문제는 산업혁명 후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 후니까 현재 이해돼? 그러니까 그림은 과거 사진 주고 질문은 현재 어떤 이거야. 현재 A를. 그렇지. 그러니까 자 지금 그러면서 힌트를 하나 더 줬어. 현재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지? 온도 상승. 상승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얘들아 봐. 들어온 거와 나간 게 같았으면 상승 안 하잖아. 네. 상승했다는 얘기는 들어온 게 100이면 나간 거는 100이 아니란 얘기야. 왜?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A가 100보다 작을 것이가 맞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도 있다 문제가. 아니 그래. 나 이거는 좀 사고만 하다가 아니 문제를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두 개를 주고 물어본 게 아니고 과거 사진을 쓰고 현재를 물어봤어. 그래서 니 기억은 지금 맞아. 니은 그러면 니은에 자 B는 자 생각해봐. 지구 온난화가 있는 게 지금 현재야. 온도 지금 막 상승하고 있고 B는 어때? 감소하고 C는 증가할 것이다. C가 증가하는 거 맞지? 왜? C가 증가해? 그러면 B도 증가해.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흡수한 게 많아서 온도가 높아지지. 그럼 방출하는 것도 많아져. 많아지는데 현재는 전체로 보면은 뭐지? 들어온 게 조금 더 많아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자 우리가 생각해봐. 들어오는 게 많으면 나가는 것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나가는 것도 많아. 그 무슨 복사 에너지 공식이 있거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 그러니까 얘는 B도 증가, C도 증가. 자, 디귿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후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비율은 산업혁명 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비해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비해서 과거 사진이야. 요거에 비해서 현재는, 그치? 산업혁명 전보다 더 클 것이다. 뭐가? 태양 복사 에너지 비율, 우주로 반사되는 게. 아니지. 왜? 그렇지. 지구 온난화가 증가되면 빙하가 녹기 때문에 반사율이 줄어들어. 그치? 반사율이 줄어드니까 100보다 둘이 더한 게 작은 거지 지금. 그래서 작을 것이다. 답은 1번. 기억.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좀 약간 정상적인데 4번은 뭘 물어봤냐면, 자, 4번은 A, B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이게 뭐냐면 여기 연도가 있어. 뭐 여기가 여기가 뭐 2000년이라 치면 여기가 2007년쯤 되겠지. 플러스 7이 여기 플러스 4 있고 플러스 7 있지. 그런 거야지. 그치? 어느 해로부터 7년 동안은 그치 뭘 찾았냐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야. 얘들아 뭐를 줬냐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심층수가 올라와서 수온이 이게 수온 약층의 깊이야. 요게. 그럼 여기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고 여기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지. 근데 용승을 적게 하면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때? 깊어져. 그치? 자, 평상시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여기야. 그치? 근데 저기 어디고 여기는, 그치? 여기는. 그러니까 요 차이가 그치? 커지면 깊이는 더 어때? 옛날보다 깊이는 더 낮아지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볼게. 엘니뇨 때가 깊이 편차구나. 깊이 편차. 그치?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편차. 자, 엘니뇨 때가 깊이 편차가 클까 라니냐일 때가 클까 이거지. 지금 엘니뇨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 됐어. 자, 그러면 자 문제가 그치?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야. 평년이 여기야. 평년이 여기야. 근데 평상시다. 관측도 여기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지? 거의 0에 가깝지. 평상시는.
이해됐니? 네. 그럼 평상시는 거의 0이 할까? 0보다 조금 다를 수 있지. 근데 엘니뇨가 되면 이 깊이 편차가 커지지, 그치? 깊이가 커지지, 관측값이 커지잖아. 네. 그치? 평상시보다. 그럼 차이가 어때? 커지겠지, 그치? 뭐 10이나 20 이렇게 커질 거야, 그치? 그러면 엘니뇨 때는 이 값이 어때? 크다야, 그치? 이해됐니? 네. 그치? 이 값이 크다. 그러면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 크면 클수록 엘니뇨라는 결론이 나와, 맞지? 그러면 관측값 값이 평상시 평년값이 큰 게 A일까 B일까? A.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얘들아. 자, 여기에 A, B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은 여기다,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 우리 책에 W 돼 있는 곳이, 자, 우리 책에서 W 돼 있는 것이 동태평양이 됐어. 네. 맞지? 설명했지? 네. 그리스 천문대를 기준하다 보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얘가 동태평양이야. 그러면 여기가 깊이 편차가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누가 더 커? A가 크지? 그럼 A가 L인 거야. 얘가 평상시라서. 그렇지? 평상시도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 A가 L이뇨다. 기억 맞아? 니은 A보다 B 시기에 용승이 강하게 일어난다. A보다 B 시기. 얘들아, 용승은 언제 더 강하게 일어나? 평상시에 더 강하게 일어나? 맞아. 디귿 A 지역의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의 평균 기압 편차. 자, A 지역의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이야. 그럼 A는 엘니뇨를 찾았어. 엘니뇨예요. 그치? 서태평양의 기압 편차야. 그럼 서태평양 볼게. 기압 볼게. 이때가 언제지? 이때 엘니뇨 이때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다. 그렇지? 평상시는 여기가 뭐지? 저기압이지. 그러면 고에서 저를 빼면 뭐지? 양수가 나와야 돼. 그치? 네. 디귿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됐니? 이거 현해. 자, 지영아 일어나 해주자. 그치? 동영상 봐야 되는데. 자, 뒤에. 자, 그러면 뒤에 140페이지. 근데 뒤에 140페이지. 이쪽은 기말고사. 자, 이게 어느 학교를 기준하면 연초고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기말고사인데 중앙고 기준으로는 여기가 중간고사였거든. 근데 여기를 먼저 하지 말고 여기가 아니고 요게 중간고사였거든. 그 작년 중앙고는 연초고는 기말고사였어. 어디냐면 요거부터 할게요. 어디고? 그다음 146페이지.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하면 146페이지 부분이 어떤 학교들은 중간고사였고 2학기, 어떤 학교들은 기말고사였어. 그래서 중앙고가 어디까지 중간고사였냐면 뒤에 149페이지에 그까지 발전기 앞까지였고 발전기는 또 기말고사 쳤거든. 그래서 요거까지만 살짝 설명해주면 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개념 우리 다 한 거. 중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화학과학 옛날에도 했고 지금 또 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 자, 이쪽이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에너지를 생산. 그치? 무슨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그래서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하는데 우리 책에 이제 태양 에너지 먼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쓰는 에너지, 우리가 쓰는 에너지 있잖아. 뭐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만드는데? 그거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는 걸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서 발전과 에너지와 그래서 만든 에너지원의 종류에는 뭐지? 수력이냐, 화력이냐, 원자력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근데 이 발전의 원리는 뭐다? 그냥 끝났어. 자, 우리 책에도 나왔어. 전기 에너지 생산해가지고 뭐? 전자기유. 전자기유. 이거 다 알지 않니? 제대로 잘. 근데 그치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란 자기가 얘들아 이게 기본이 여기서 여기 유도야. 자, 전기가 자기 유도하는 게 전자기 유도가 아니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 게 전자기 유도야.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적용을 쓸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오래됐지만 전류라는 게 있어. 얘들아 I가 전류야.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이거 있잖아. 손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들아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 했었어. 반향 착각한 거 했어. 요게 전자기 유도가 아니야. 얘들아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게 전자기도가 아니고 반대가 전자기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거야. 요렇게 가는 요게 전자기도야. 요거는 그치?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전자기 유도는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데 어떻게 유도하냐면 선생님 자기가 전기를 어떻게 유도하는데요? 그게 자 우리 책에 코일과 자석이 있는데 그거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일이 있어요. 코일. 얘들 코일이라는 거는 용수철 그 스프링 큰 거 얘기 생각하면 돼. 스프링 큰 거 코일. 자 여기 전구가 있다 치고 맨날 하던 거 우리 자 여기 자석이 있어. 자석. 가만둬. 자 자석과 코일 여기 코일이거든. 자석과 코일 사이에 무슨 운동? 상대적 운동.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의 상대적 운동. 상대적 운동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움직입니다. 근데 둘 중에 이게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든 코일을 왔다 갔다 움직이든 그건 상관없고 상대적 운동에 의해 그렇지 코일에 통과하는 뭐가 바뀌지? 자기장이 바뀌는. 그렇지. 자석이 가까이 오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지. 그렇지. 자기장이 변하면서 무슨 뭐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로 봐요. 다시 그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그치? 그 변하여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요게 전자기도.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상대적 운동을 해야 돼. 즉 그렇게 해야 자기장이 변한다. 맞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그래서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자, 근데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법칙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거를 그 물리원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서는 법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법칙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보통 가르쳐주도 있고 법칙을 가르쳐주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렌츠의 법칙이라 가지고 이름이 렌츠의 법칙인데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유도 전류 방향.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전류가 유도되는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의 방향.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우리 책이 어디 갔지? 어디냐면은 여기. 응? 뒤에 조그맣게 있네.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 얘기 있거든. 그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은 그치 뭐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자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이름이 렌즈.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자 요렇게 코일이 있어. 이렇게 코일이 있어. 자 여기에 전구가 있다 치. 보통 전구를 주든가 검유계를 줘. 검유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아는지 검사하는 기기인데 이렇게 표시해. G. 그치? 이게 어떠냐면 바늘이 가운데 딱 있어. 전류가 그치 위로 흐르면 오른쪽으로 탁 휘어지고, 그치 아래로 흐르면 왼쪽으로 탁 휘어져. 그런 게 있어. 자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연결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가까이 가져가.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 코일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 자기장이 세 개 들어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졌지. 그럼 얘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병행을 방해하는 거야. 그럼 지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이 세 개를 싫어한다는 뜻은 이 세 개를 없애고 싶어해. 없애는 방법은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지가 자기장을 코일에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해 이 코일. 그러면 봐.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려면 자 이제 오른손이야. 누구 다 오른손 왼손 안 돼? 이렇게 흐르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려면 전류가 이렇게 그렇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자 그리고 요거 봐 여기. 얘들아 요 화살표 여기 나오는 여기가 자석으로 치면 N극이야 S극이야? 여기가 N극이다. 여기가 S극이야. 얘들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 자기장은 NSS로 하니까 여기 N 여기 S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는 애들 진짜 많았다고. 아니, 몇 명이 이렇게 써. 자, 애나면 안 돼. 자, 우리가 잘 봐봐. 이거부터 자기장을 표시할 때 자석이 있잖아. 자석. 여기 N극이 있어. 자기장을 표시해봐 하면 다들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게 표시해. 맞지?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선생님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잖아요. 그래 맞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내부는 어떠냐면 요게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는 연결돼 있어.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는 S에서 N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S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장이. 그러면 이건 내부라고. 그럼 여기가 뭐야? S극이다. 이거 N극 쓰면 안 돼. 여기가 N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냥 화살표가 나온다. 머리가 튀어나와 N극. 그치? 꼬리야 꼬리. 엉덩이 부분 꼬리 부분이야 S극. 이렇게. 그거 딱 정해. 그러면 N극과 N극이니까 둘 사이는 뭐가 생겨? 청력이 생겨.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유도되고. 그치? 이 둘 사이는 청력이 생겨. 알겠지?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N, S고 S고 N이니까 얘 둘 사이 1력. 내려오는 놈이 더 빨리 내려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치? 그거 조심해라 진짜. 진짜 그냥 봐봐. 학교 가면 또 여기 S 말고 여기 N 쓴 애들 들어가다 또.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N에서 S로 자기장이 간다 했을 때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거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거를 더 빨리 하고 싶어. 더 빨리. 빨리 하는 거면 이렇게 하는 거야. 다가오면 오지마 하는 거야. 다가오면 오지마.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가 주제가야. 다가오면 오지마 하는 거지. 그러니까 N극이 다가와. 자, 이렇게 봐봐. 이거를 빨리 해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코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이렇게 N극이 S극이야. N극이 다가와. 그럼 위에 오지마 할 거 아니야. 그럼 위에가 N, 밑에가 S. N이 뭐라고? 화살표 머리. S가 화살표 꼬리. 그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유도 이렇게. 이렇게. 둘 사이는 청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 전류 자기장 방향 그다음에 청력 이거 세 개 표시해. 이거 쓰는 이거 쉬운 게 시험이야 그냥. 알겠지? 다 쉬워. 그냥 쉬워 문제가 다. 자, 여기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 그냥 딱 하나거든. 좀 뒤에 보면 뒤에 있을게.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아쉬워. 그러면 학교생들이 이거 잘 보면 어떤 쌤들은 이걸 어떻게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 아이씨 이거 너무 쉬운데. 그래서 변별력을 주려고 이 코일 있잖아. 코일을 이렇게 이게 있잖아. 자기장이 변하는데 이걸 변별력 주고 요렇게 주는 문제가 있고 얘들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얘들아 이거 다르지 이거. 감은 방향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게 돼 있어. 외우면. 자, 그래놓고는 자석을 여기에 N극 S극인데 얘를 이렇게 주고 얘는 이거 다른 거 여기 N극 S극인데 얘는 이렇게 줄까? 자, 그러면 또 해볼게. 또 어떻게 주냐면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다양한 경우.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인데 자, 밑에서 SN이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얘들아 여기다가 감아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는 위에서 할까 위에서 할까? SN인데 멀어질까?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자, 이 네 개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다가오면 오지마 했으면, 그렇지? 다가오면 오면 오지마야. 그럼 가면 도망가면 어때? 가지마 해야 돼. 요렇게 다가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자, 요거만. 얘들아, 요거 무조건 문제 나와. 하나 이상은 나와 무조건. 서술형이든 뭐든. 자, 얘들아 여기 다가와. N극이 다가와. 좋아해 싫어해. 요 지금 싫어해. 다가오면 오지마. 여기 N이. 그렇지? 여기 S지. 그럼 화살표 여기가 머리지. 여기가 꼬리야. 자, 그러면 오른손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올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니까 얘가 전류가 이렇게 걸리지. 됐니? 됐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 봐봐요. 전류 방향이 어떻지? 반대지. 왜? 감은 방향이 반대. 그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감을 잘 봐야 돼. 이 둘 사이는 뭐? 청력이겠지. 이렇게 세트. 자기장, 청력, 방향 세 개 세트. 자, 얘 볼게. 얘 빼. N극 도망가. 가지마. 땡겨야 돼. S. N. 그럼 자기 꼬리, 머리. 그럼 요거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됐니? 습지? 그러면 얘 둘은 유도 전류 방향이 똑같네. 아니 얘는 N극이 다가가고 N극은 멀어졌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치? 감은 방향이 반대니까. 다 근데 이 둘 사이 청력이겠지. 근데 이 둘 사이는 뭐지? 인력이지. 그렇잖아.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그치? 머리는 N, 꼬리는 S. 요거만 하면 돼. 그럼 오른손 돌리고. 야, 그럼 있잖아. 어떤 문제도 다 풀지. 아무거나. 요 위로 S 도망가. 그럼 가지 말라고 여기 뭐? N. 여기 S. 여기 머리. 여기 꼬리. 그럼 머리 이렇게 머리 쪽으로 엄청 다 하고. 이렇게. 전류. 둘 사이는 인력이. 자, 요거 밑에 있네. 밑에서 S극이 다가와. 그럼 좋아해줘요. 싫어요. S. 여기 S. S는 S야지. 싫어하니까. 여기 N. 여기 머리. 여기 꼬리. 그럼 이렇게. 전류 이렇게. 슉. 그렇죠. 이 둘 사이는 청력. 됐지. 그치. 방향 무조건 나와. 방향 무조건 나오는데,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오면 오지만 가면 가지마. 그치. 머리 꼬리. 그치. 어디서 딱. 그치. 그러면 얘들아 방향은 이거 다 끝났지. 그러면 자 렌치 법칙만이 전자유도가 아니라고. 전자유도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방향만 했잖아. 세기는 안 했잖아.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센데? 누가 더 셀까? 일단 자석의 세기가 좀 세면 세지 않을까? 그렇지. 코일을 촘촘히 감으면 더 세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감은 거랑 100만 번 감은 거랑 똑같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아니 돈을 더 썼는데 더 비싸야지. 더 잘 돼야지. 그러면 한 번 감는 것보다는 한 100만 번 감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 그럼 코일을 촘촘히 감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야 되잖아,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얘들아. 이게 변화를 방해한, 여기 있잖아. 여기 단어가 있어. 자기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다. 이거 변화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석이 있잖아. 저기 나라국에 사는 100원짜리 자석이나 저기 비싼 데서 100만짜리 자석이나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움직여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 그치? 정지해 있으면 유도전류 안 생겨. 정지해 있으면. 알겠지? 움직여야 돼. 근데 움직이는데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도 움직여도 돼.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여기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변화를 방해하는 거랬으니까 뭐지? 변화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석을 천천히 내리는 거랑 자석 빨리 내리는 거야. 빨리 내리는 게 더 세.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법칙을 이제 이거 치우고 그걸 나타내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패러데이 법칙이야. 이름이. 자, 2번. 패러데이 법칙. 이름이 패러데이야. 이게 우리 책에 어디냐면 우리 책에 동그라미 2번.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이 빠를수록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 그치? 세다. 돼 있지? 그 세 개다. 그 세 개. 그치? 자, 요거를 이제 그치?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어디 있냐면 얘들아 이거 관련 문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151페이지. 아니 그건 아직 안 했어. 발전기를 아직 안 했어, 얘들아. 발전기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잠깐만, 여기 한 가지 그거 없나? 이거 없나? 이거 없나? 야, 이거 문제가 없네. 다른 거 있어.
169페이지 5, 6, 7, 8 9 정도 하겠네. 한 바닥. 두 바닥밖에 없어? 두 바닥밖에 없는데? 자, 그거 문제 풀어오면 돼. 자, 얘들아. 자, 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거다. 그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써, 얘들아.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게, 얘들아,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야, 비례. 는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n의 델타 t의 델타 파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자, 뭐에 비례한다? 이게 가분수에 비례. 얘들아, 대문자 n이면 그냥 가분수야. 그냥 가분수야. 요게 자석의 세기가 거기 있어. 요게 시간의 변화량이거든. 시간의 변화니까 이건 빠르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고 가분수 많이 하고 자석의 세기가 세면 유도 전류가 많이 생겨. 그거를 이 식을 그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는 식을 안 가르쳐 주고 해야 되니까 글로 쓴 거야. 중학교처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식을 가르쳐 주죠. 식을 가르쳐. 차이는 얘들아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물리가 하면.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식을 쓰고 하고 지금은 식 안 쓰고 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치? 얘들아 이게 대학교를 가면 있잖아.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 그럼 이걸 미분이라고 배워.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해서 이제 구하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전자기 유도가 통합과학에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고, 그치? 아니 만약에 물리 2까지 하면 고등학교 3학년도 나오겠지. 대학교 가면 똑같이 배워. 전기과 관련된 뭐 물리 쪽으로 가면. 그때는 뭐지? 이제 요거를 수학적으로 미분을 써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렇다. 그 차이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얘들아, 너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다 수학만 추가해가지고 대학교 때 배운다니까. 자, 그래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 잠시 쉬시다가 하시면 끝.
채점을 했나 본데. 좀 했어요. 채점을 해봤으면 질문. 없는 거야? 없으면 이제 그 다음 산 연기로 넘어갈 거거든. 자 거기 64페이지야. 산 연기. 자 여기는 자 거기는 이제 산하고 연기가 그 64페이지에 산 나오고 65페이지에 연기 나오거든. 정의부터 하나씩 줄을 먼저 그어주고 시작하면 돼. 그래서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부르고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 해가지고 각각 좀 이제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산 중에 이 강산이 3개가 나오거든. 여기 염화수소돼 있는 HCl 있지? 그거하고 황산하고 질산 3개가 강산이고 나머지는 약산이야. 그래서 강산 3개 그냥 외워. 알겠지? 시험 기간 이제 좀 있으면 뭐 9월 말쯤 되면 이제 시험 칠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강산 3개 쉽다. 염산, 황산, 질산 해가지고 3개 외워. 그리고 나머지 뭐 아세트산, 탄산, 붕산, 인산, 홈산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다 약산이다 하면 돼. 그리고 화학식도 웬만하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염산은 HCl, 황산은 H2SO4, 질산은 HNO3. 외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이온이 된 게 비커 그림으로 나오잖아. 요럴 때도 1대1로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이 있고 이 1대2로 떨어지는 녀석이 있고 아니면 2대1로 떨어지는 녀석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녀석들이 있어. 거기 보면 요거 그림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림 문제 나올 때는 요게 개수를 세야 돼. 여기 뭐 비커 그림에 보면 초록색과 회색 나오지. 그래서 요게 1대1이다 그러면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음이온이 1대1로 붙어 있는 산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강산 중에는 HCl하고 HNO3 그 다음에 약산 중에는 뭐 아세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폼산이 있는데 폼산은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황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지? 이게 작은 것 4개 있을 때 큰 게 2개가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수소이온 2개, 그 다음에 음이온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녀석이니까 요거는 황산 아니면 뭐 탄산 이런 거 있다. H2CO3 이런 거 요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어떤 산인지 그림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거든. 그리고 또 그림으로 판단할 때는 강산은 이온이 돼. 어느 정도 이온이 되냐? 100%. 다 그냥 떨어져 있어. 근데 약산은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안 떨어지고 이런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림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보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산성물질의 공통점들이 좀 있거든. 거기서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신맛. 요거는 알아서 있잖아. 그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신맛 이런 데다 표시해주면 돼. 신맛. 그 다음에 이 지시약 색깔 변화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도 나오는데 그 지시약 색깔은 어차피 뒤에 나와. 그래서 따로 뭐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건 알아야 돼.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대표적인 거 하나 나와 있지.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하고 수소기체. 요 화학 반응식 자주 나오거든 이거. 요것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거야 이게. 그 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것들, 즉 탄산염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은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 요것도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 2개. 표시 잘 해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 화학 반응식은 좀 적을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거나 좀 쉬워져. 그 다음에 이온이 되면 뭐든 상관없어. 그냥 전해질이야.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다음 페놀피탈린 이것도 지시약이다. 그래서 지시약은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65페이지 넘어가면 돼. 거기 위에 보면 실험한 거 하나 나오지. 이 실험할 때도 핵심은 이거야. 뭐냐면 산이든 염기든 상관없어.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극이야. 음이온은 플러스 극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 그리고 잘 보면 리트머스 종이를 쓰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썼지. 근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딱 한 군데만 쓰는 거야. 산성물질 확인할 때만 쓴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임의의 미지의 물질 X라고 돼가지고 이 X라는 물질을 내가 실험한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그냥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나오면 그 물질은 산인 거야. 만약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나오면 염기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산염기 실험하는 거야. 그리고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셔놨지. 자, 요거는 이거 간단하다. 종이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 그러면 일단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전류가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해질 수용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쓰는 거고, 하필이면 다른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질산칼륨을 넣은 걸 쓰느냐는 건데, 질산칼륨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얘는 액성이 중성이야. 그래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색깔이 변하느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변해. 왜? 양이온이 수소이온이 당연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래서 원리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야. 염기도 한번 넘어가 보자. 염기도 강염기 3개 정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순서대로 나와 있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3개. 요거 이외에는 전부 다 약염기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수산화이온이 분자 자체에 있지. 여기에 수산 NaOH, KOH, 사실 이건 분자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통합과학 자체에서는 그 정도 되거든. 화학식 자체에 수산화이온이 있어. 그런데 수산화이온이 안 보이는데도 염기인 거, 너가 배우는 건 하나밖에 없다.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수산화이온이 보이지 않는데도 염기성 물질이다. 자, 그래서 거기 염기 이온화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수산화이온이 몇 개씩 생기는지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비커 그림은 똑같이 보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거 설명할 건 없고, 염기성도 공통점 알아서 이제 동그라미 해주면 돼. 첫 번째는 쓴맛. 그 다음에 지시약은 나중에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금속이나 탄산칼슘 이런 건 반응 안 해. 거기다가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미끈거린다. 그리고 이온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전해질이다. 이런 거. 그러면 여기는 정리가 끝이야. 그래서 넘어가 주면 돼. 다음 페이지 넘기면 별거 없다 얘기도. 염기성 아까 뭐 한다 돼. 붉은색 리트머스 쓴다. 그럼 뭐다? 염기성 물질 확인하는 거고, 이번에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극적으로 변해. 되겠지? 자, 그리고 뭐 산염기 이런 거 성질 관찰하기 해가지고 나오는 데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물질들 이름이 나오는 게 있는데, 당연히 화학에서는 뭐뭐 산으로 끝나는 물질은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염산, 아세트산, 황산, 질산, 탄산, 알겠지? 그래서 그거 이외에 산성 물질이 들어있는 거, 얘는 상식적인 것들, 레몬즙, 식초 이런 거. 가끔 식초 하면 무슨 산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는, 레몬즙에 무슨 산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이다. 요거 알아야 된다.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 똑같은 건데 거기는 아세트산 수용액하고 식초 뭔가 다른 것처럼 해놨지. 같은 거야 사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수산화칼륨 수용액 나오는데 제빵소다, 하수구 세정제에 나오지. 여기서도 하수구 세정제에 뭐 들어간다? 수산화나트륨 들어간다. 제빵소다에는 좀 다른 게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은 NaHCO3. 제빵소다는 NaHCO3.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그 정도 이제 이해하면 여기는 됐어. 좀 산염기 초반 부분은 외울 것들이 좀 있어. 그런 정도만 외워주면 웬만한 문제들이 풀리거든. 뒤에 이제 중화 반응부터는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기까지는 외우는 내용이 우선이야. 그리고 67페이지 위에 지시약 나오지. 지시약도 그냥 외우면 돼. 리트머스는 어떻다? 푸른색 쓰는 건 산성일 때, 붉은색 쓸 때는 염기성일 때.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붉은색. BTB 요거는 중딩 때부터 나왔던 거야. 그래서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메틸 오렌지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냥 산성에서 붉은색이다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지시학도 외워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그 짧으니까 그냥 빨리 하면 돼 이거. 다른 애들 뒤에 그 감정답지로 빨리빨리 한번 제조해보자.
자, 다 됐으면 혹시 질문? 없나? 자, 그럼 68페이지.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은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을 이제 좀 잘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여기서 하는 관건인 거지. 자, 중화 반응은 말 그대로 산염기가 반응해서 중성이 된다는 의미거든. 거기 보면 박스에 길쭉한 박스에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되는 거 확 반응식 하나 나와 있잖아. 요거 형광펜으로 색칠 하나 해주면 돼. 요게 중화 반응은 이게 핵심이야. 그냥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만나서 반응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비커 그림 나오지.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그림 자주 나와요. 그나마 이제 통합과까지는 이렇게 나와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나와주진 않고, 그러니까는 원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비커에는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보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에는 나트륨이온 2개, 수산화이온 2개가 보여. 이거 당연히 산과 염기를 혼합하게 되면 혼합용에 의해서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안 보이지? 그럼 중성인 거야. 1대1로 만나니까. 요렇게 있잖아. 이 꼬꼬맣게 초딩들도 풀 수 있게 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있잖아. 문제 풀 때 보면은 여기 있는 이온이 색깔 있는 거나 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형태로 주지. 이게 이렇게 이온들이 나와 있는 형태로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너가 이제 문제 풀 때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그 지금 도형들이 어떤 이온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이때는 요령이 이거야. 이런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반응을 하는 물질이 뭐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야. 따라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반응을 시키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가 없어지거나 없다가 생기거나 이런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있지. 얘는 반응을 하는 이온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처음에 있었던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넣어주면서 계속 생기기만 하거나 그래.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힌트 삼아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모두 사라지면 이때 뭐라고 부르냐? 중화됐다. 그리고 그 점을 중화점이라고 불러. 동그라미 이온의 중화점 나오지. 중화점은 다른 게 아니라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모두 사라졌을 때를 중화점이라고 부른다. 아니면은 산이 있는데 염기를 넣어서 수소이온이 다 사라지거나, 염기가 있는데 산을 넣어서 수산화이온이 다 사라지거나 이러는 점을 중화점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밑에 비커 모양 그림으로 또 2번에 큰 표로 하나 또 정리를 해놨어. 거기 보면 묽은 염산 있지? 이미 처음에 묽은 염산이 있는 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한 번씩 집어넣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수소이온이 2개였어. 그 다음에는 한 번 넣었더니 두 번째에는 수소이온이 하나로 줄었지. 아직까지는 산성이야. 그러다가 한 번 더 넣으니까 이제 어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안 보이지? 중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넣으니까 이번에는 염기성으로 변해. 그래서 그 밑에 BTB용의 색깔 변화도 나오고 이온들의 개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69페이지 위에 있는 그래프가 돼. 여기서 이 그래프를 분석할 때도 간단하게 분석하면 된다. 자, 거기 이온수하고 밑에 뭘 넣어주고 있지. 문을 넣어줄 때는 0이 아닌 지점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녀석이 시작을 해. 요거 잘 봐야 된다. 처음부터 있었던 녀석. 여기는 지금 뭐가 있었다? 염산이 있는 상태에서 수산화 나트륨을 부어주고 있지. 그러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0이 아닌 위치에 처음에 시작점에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자, 비커에다가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놓고 내가 여기다가 염산을 부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산화 나트륨이 0이 아닌 지점에 있어야 돼. 0이 아닌 지점에.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볼 거야. 저 상황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실제로 반응하는 녀석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밖에 반응을 안 해. 그럼 나트륨 이온은 쭉 그대로. 그냥 쭉 그대로 가는 거야. 아무런 반응도 안 하니까 쭉 일정하게 개수의 변화가 없게 돼. 그런데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게 되겠지. 반응을 하니까. 자, 그런데 넣어줄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느냐? 얘는 반응을 하니까 없어져. 근데 얘는 어때?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처음엔 없었다가 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수소이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그래프 어때? 똑같이 생겼는데 이온의 종류가 달라져. 보이지? 이게 그래서 요게 중요해. 뭐냐면 처음에 어떤 물질이 있었느냐 그리고 뭘 넣어주느냐가 중요해. 요거를 잘못 보면 바로 틀린다. 잘못 보면. 그래서 내가 책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요 그래프가 뭘 보고 했다? 왼쪽 페이지 68페이지 밑에 있는 비커 그림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염산이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넣은 건데 문제 풀다 보면 있잖아.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염산 넣는 것도 나와. 그러면 이 책에 이렇게 생긴 거 그래프 똑같이 생긴 거 있네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찾아서 적어서 틀리는 병신 새끼가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 진짜 얘는 뇌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 그런 뇌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어떻게든 살겠지. 대신에 뭐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남들의 밑바탕, 발판, 계단 이런 것들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기가 계단인지 발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인터넷에다가 욕이나 써지려다가 사이버 수사대에 벌금이나 척받고 이러는 거야. 난 아닌데 뭐지 그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이제 요 그래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비커 그림 나올 때 내가 얘기했지. 비커 그림은 앞으로는 이렇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이런 거 참주면은 진짜 고마운 문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그냥 도형으로만 나와. 여기는 있잖아. 이 책이 컬러다 보니까 컬러로도 나오거든. 그런데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흑백에 도형이 나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뭐 이제 나중에 문제 보면서 잘 분석하면 풀린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거기 69페이지 보면 탐구자료창에 나와. 이 중화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열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 어차피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흡열 발열에 대해서도 나오거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흡열 발열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흡열, 열을 흡수하니까 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무식한 거야. 알겠냐? 꼭 뭐 한 거랑 마찬가지냐면 지가 지갑에 10,000원 있었는데 엄마한테 10,000원 용돈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가 20,000원이 됐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병신 새끼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알겠냐? 흡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열은 내가 갖고 오고 싶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열은 내가 갖고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내가 강제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열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거야. 즉 어떤 반응 쪽으로 열이 올라면은 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열이 내가 지금 뭔가 반응하고 있는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오고 있어. 그럼 얘 온도가 어떻게 해야지 열이 이동해 와? 낮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 온도가 낮으니까 주변에서 열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흡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발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주변으로 열이 나가지. 그럼 뭐 한다고 있는 거야? 지가 온도가 높아야지 열로 나갈 거잖아. 그래서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얘는 수용액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돼. 그러면 이제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지.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거기 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딱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이게 뭐다? 중화점이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농도가 같은 상태일 때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도 딱 보면 어때? 부피가 6ml로 같을 때 가장 높은 온도지. 그래서 농도가 같고 부피도 같으면 이렇게 중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요게 살짝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밑에 부피가 달라. 밑에 부피가 다른 거야. HCl 6ml인데 NaOH가 뭐 12ml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수산화 나트륨이 왜 2배의 부피가 필요하다? 농도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밑에 있는 부피도 잘 봐야 된다. 이 부피가 1대1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1대1이 아닌 다른 부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에 HCl이나 NaOH 잘 보면은 HCl도 얘 한 개당 수소이온 하나밖에 안 나오고 NaOH도 한 개당 수산화이온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뭐 농도만 같다면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해.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있잖아. NaOH를 반응을 시키는데 여기 H2SO4 이런 거 있지. 요거랑 반응시키면 어떠냐면 얘는 하나 녹이면 수소이온이 두 개가 생겨. 그래서 요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그럴 때는 요게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있잖아. 6ml, 6ml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해도 얘 농도가 얘보다 2배나 높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돼? 얘는 수산화이온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수소이온이 2개로 나와. 근데 만약에 얘가 6ml 반응할 때 얘도 6ml 반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 농도는 얘의 2배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또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밑에는 그냥 이렇구나 하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쭉 남아. 그지 뭐. 되고.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화 반응의 온도 그래프 해가지고 한 개 더 나와. 그래서 뭐 온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앞에서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그거 하면 되고. 중화 반응 이용은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꽤 나오는 각 학교별로 이 문제가 꽤 나와. 이게 그 뭐 우리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가지고 중화점이 어딘지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중화 반응이냐 아니냐, 중화 반응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뭐 양치하는 것도 중화 반응, 생선에다가 산성물질 즉 레몬즙 중화 반응. 그래서 위액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제산제. 그 다음에 꿀벌한테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 김치의 신맛줄인데 이 제빵소다. 그 다음 수영장 소독. 그 다음에 종이 만들 때도,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발생한 기체 있지. 이게 무슨 기체냐면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같은 이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산성이야. 그래서 이것도 중화 반응을 통해서 없앤다.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이런 것들은 뭐냐? 산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그냥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네 정도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저 문제를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 그래서 어디까지 7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풀어주면 돼 지금. 지역이라도 좀 풀어가야지. 푸는 것들이 좀 있어서.
비눗물은 산이에요. 용기 있어요. 비눗물이니까 비누잖아. 네. 비눗물 때는 수산화 나트륨을 써.
자, 나머지는 집에서 해보고.